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75번째 시간입니다. 286쪽입니다. 대해서장. 지난번 왕래한 언장에 대한 답서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분의 이제 질문이 이제 자기 5번째 아드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번뇌를 느껴서 그 대해 스님한테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했나 봐요. 이 책은 질문은 안 나와 있고 대해 스님의 그 답신 그 답장만 이제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질문이 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실 공부하려는 이유가 뻔하거든요. 공부하려는 이유는 삶이 힘드니까 번뇌 때문에 하거든요. 번뇌. 근데 번뇌가 괴롭고 힘들어서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그래서 아마 길 도자를 쓰는 것 같아요. 길을 묻는 것이고 그 길에 대한 그 어떤 수많은 안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벗어나는 벗어나려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죠. 동서고금을 이렇게 막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완전한 벗어남이거든요. 완전한 벗어남. 이제 조건에 상관없이 아니면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번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가르침이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진정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종자가 이렇게 종지 종자, 뭐 마루 종자 해가지고 궁극이거든요. 궁극. 그게 바로 이제 궁극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이제 종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가 진짜 궁극에 대해 부합하는 어떤 안내라면 그건 진정한 종교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번뇌에서 확실하게 이게 그 벗어날 수 있는 그 궁극에 대한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공부가 아무래도 불교에 관한 그런 것이고 이 선사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어떤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방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방편이.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불교의 특징과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전해져 가지고 특히나 이제 당나라 시대에 이렇게 번성한 선종은 궁극에 대한 가르침은 같지만 이 어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방편이 나온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그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그 방편들이 제시됐다고 보는데 대체로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들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번뇌 망상에 사로잡히는 그 병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 망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 그러니까 닦아나가는 과정.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조사선의 그 방편은 뭐냐면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 해가지고 이 세계의 근원에 통달하면 격가지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래된 건물 폭파시키는 거 보셨죠? 그 건물을 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위에서부터 지붕부터 석가래부터 하나씩 떼어내 가지고 해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요즘의 방법은 좀 다르죠. 요즘은 이게 유심히 뉴스나 이렇게 오래된 건물 부실 때 보면은 다이나마이트를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냐면 밑에 설치를 해요. 뿌리 부분에 설치하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싹 부서져 내리면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 구조물이 저절로 아래로 퍽싹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그 건물이 이게 부서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마치 후자와 같은 방편이에요. 근원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죠. 각각 나뭇잎을 따고 가지를 꺾고 뭐 둥치를 잘라내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근본, 그러니까 곧바로 본성,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건립되고 이 세계가 건립된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보면 이 근원 자리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을 곧바로 보면은 위에 것들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구조예요.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대마다 왜 불교가 가르침이 다르고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공부의 방편, 공부의 어떤 종지, 근본 본성이라는 것이 달라지진 않지만 이 방법적인 면도 우리가 건물 부서뜨리는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이 발전하듯이 이게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씩 분별을 내려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갈지 아니면 또 그 사실은 분별을 내려놓는다는 그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지만 분별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세계가 다 분별입니다, 사실은. 이 세계에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거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야. 이 생에는 끝나지 않으니까 내 생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제서. 근데 근본을 바로 보고 바로 통달해 버리면 뭔가 한 생각이 일어나고 뭔가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목인데 뭔가 마음이 뭔가 한 생각이라도 쑥 일어나면 이게 환상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이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이 마음자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청정해서. 그러니까 뭐가 인지가 됐다. 뭐다라고 하면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걸 잘 알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러니까 머물지 않게 돼요. 왜 우리가 진실하면은 머물게 되죠. 그게. 근데 이 근본이 공하다는 거, 이것의 본성이 텅 비었다는 걸 깨달으면 그 모양에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속던 버릇 때문에 근데 단지 속을 뿐이지 있다고 믿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래서 어떤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그 여러분 각자가 점점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마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인데 처음에는 사실 뭐가 뭔지 모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통찰 전체적으로 딱 조망하는 그런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괜히 저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하고 닦고 좌선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법문만 듣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공부인가 이런 회의감도 들 수 있고 하지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것처럼 깔끔한 공부가 없어요.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어떻게 또 이거는 조복됐는데 이건 조복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것이고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경절문이고 경절문이 지름길이라는 거. 곧바로 1초 직입 열애지 곧바로 열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애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만상들이 다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그래서 항상 그때뿐이 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그때뿐이고 스스로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젯밤 혹시 주무시면서 꿈 꾸신 분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꿈도 잘 안 꿔집니까?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젯밤 꿈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젯밤 꿈은 실체가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데 지금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은 아직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젯밤 꿈과 다를 바 없는 꿈이라는 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어젯밤 꿈 무게 달아보셨습니까?
안 달아봐도 그게 무게가 없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게 바로 꿈이라면 이 삶의 무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도 어젯밤 꿈과 다를 바 없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이 삶이,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든 그림자 놀이라는 거를 알면은 그 그림자가 어떤 모습이 비춰지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것이 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이거나 평상한 어떤 그런 거는 그냥 진짜 그림자와 같을 때가 문득 있고, 그다음에 뭐 즐거운 일도 오히려 가위없다는 걸 알겠는데, 뭔가 두려운 경계, 역경계를 만날 때는 그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는 거기서 우리 삶의 중압감이나 무게를 느끼게 되거든요. 역경계에서. 근데 나중에는 그 어떤 그 괴로움의 모습이나 그 역경계의 모습 그대로, 물론 그런 식의 감정 반응이나 생각이 일어나지만 결코 아무런 무게가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갈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이 돼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자각이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감옥 밖으로 나가려는 그 마음이 항복이 돼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아닌 뭔가 있다는 그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안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안 보게 되니까 자꾸 외면하게 되고, 정면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가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도망가려는 그 구멍이 다 끊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보고 싶어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초점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눈앞에 마주하는 이게 100%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게 명확하게 초점이 맞는 거거든요. 요거는 99%고 나머지 1%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실체감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 갈 곳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두 가지의 추구심이 있어요. 현상적으로 지금의 삶은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괴롭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살 거야라는 이 하나의 추구가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겪는 어떤 추구심은 뭐냐면, 지금 이것은 이것이고 완전한 상태의 공부가 있을 것이야, 아니면은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이야. 그것을 이제 미루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두 가지 형태의 새는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두 가지입니다. 공부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금 있는 분들은 법에 대한 새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현상적인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사람은 이게 아닌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어떤 추구심, 이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둘 다 그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상상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꾸어진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상상이나 감정이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꾸어진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상상은 가능하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순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또 꿈꾸고 있구나, 습관적으로 꿈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 이 바탕에 아니면 그런 꿈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경험에 앞서 있는 거예요. 선험적인 거라는 거죠.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경험의 밑바탕 출발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건 다 무상한 것이고 멈춰있지 않고 환상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 마음이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추구하는 마음도 딱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분별이라는 건 뭐냐, 이것 있고 저것 있고, 이게 둘로 만들려는 게 분별심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면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늘 있어. 늘 있어요. 그것만이 진실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뭐 해서
그려지는 거는 그건 진실한 게 아니고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 그건 내가 생각했잖아. 내 생각에 의지한 것이거든요. 내 생각에 의지한 것이고 내 감정에 의지한 것이고 내 상상에 의지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여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다.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원래 주인인 것이고 이게 이 세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복귀시켜야 돼. 우리는 그래서 심왕이라고 해요. 심왕. 나머지는 그냥 왕의 부림을 받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자기 분별심, 그림자와 같은 것에 왕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림자와 같은 것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거기에 속으면서 모든 갈등과 분리, 불안, 불만족, 불안전, 혼돈 그것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아니면 앞으로도 뭔가 마음의 불만족, 불안 어떤 게 있다면 그거는 100% 분별망상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 신호로 보시면 돼요. 뭔가 불안이 막 밀려오고 있어.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있어. 응? 뭔가 불만족스러워. 그거는 경계에 의지해서 현상에 의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 모든 걸 탁 내려놓았을 때 여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족스럽다라는 말도 여긴 붙지가 않아요. 그 진정한 만족은 만족스럽다라는 해석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아닌가요? 그럼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응?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현되는 것. 거기에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응?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저절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눈만 뜨면 그냥 사물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거 내가 여기에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까?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나 해석 이전에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소리가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소음 때문에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소음 때문에 문을 닫을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나의 판단이나 해석이나 선택에 의해서 청각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면요, 우리는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옆집에 공부하는데 옆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 때문에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음벽뿐만 아니라 방음벽까지 설치해도 들려. 그럴 때는 예민할 때는. 그 마음의 벽까지 생기고 사람 간에. 왜냐?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이거는 저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울리고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으로 구하려고 하고 생각에 의지해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만히 냅둬 버려라.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옛날에 그런 선지식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실은 눈 밝은 사람 만나는 것도 큰 복을 지어야 된다고. 진짜 눈 밝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그런 인연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 감로중산이라는 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차라리 선지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가만히 모든 밖으로 선지식을 찾고 도를 찾는 마음을 다 멈추고 주인공아 한번 불러본만 못하다고. 주인공아 한번 불러본만 못하다고. 주인공아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뭐라고 했냐? 내가 팔고 사고 다 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주인공아! 사실 주인공이라고 불러낼 어떤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아! 이게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아 부르면 우리는 누가 대답을 하잖아요. 누구야 부르면은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불러내는 부름의 말이 아니라 주인공아 이 부름이 곧 답이라는 거예요. 이 벌써 불려진 거라는 것이 주인공아. 주인공이라는 거는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려니와 응답이기도 합니다. 응답. 그러니까 팔고 사고 다 했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매 순간 이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는 소리 따라가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분리가 생기는데 이 소리 자체입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치지 않아도 있습니다. 치지 않아도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소리의 인연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소리가 없는 이것도 이것에 인해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헛된 추구를 하잖아요. 도라는 것도 꿈속에서 꿈 깨는 꿈을 꾸는 거야.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그 공부에서 진짜 완전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삶이 괴롭고 힘드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벗어나려고 하는데 진정한 종기는 뭐냐면 번뇌가 곧 보리라는 거예요. 번뇌와 하나가 돼버리면 번뇌는 없습니다. 거기에.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번뇌를 있는 그대로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편법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정면 승부를 해. 측면 승부를 하지 말고 자꾸 있는 그대로 봐야지 왜 자꾸 겉돌고 도망가고 멀리 가려고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의식되기 때문에 주변을 도는 거잖아. 이게 의식이 안 되면 주변 돌 리가 없거든요. 이것이 의식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딱 단정하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괴로우면 가만히 보세요. 거기 뭐가 있느냐.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괴로움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바로 초점이 맞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고. 뭐가 일어나면 거기 가만히 보라고. 뭐가 있냐고. 이게 아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상상일 뿐이라고. 지금 저절로 일어난 인연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그럼 볼 때 봄 이 자체인 거고 들을 때 들음 이 자체인 거고 괴로울 때 괴로움 이 자체인 거고 즐거울 때 즐거움 이 자체인 것이고 행복할 때 행복한 이 자체인 것이고 그 자체에는요 우리가 그 자체를 볼 때는 경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자꾸 거리감을 두고 틈을 두고 해석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거는 더 멀어지는 것이고 아무런 판단이나 해석 없이 그냥 직면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해가하고 그 달마대사의 대화가 그거거든요. 직면해라 이거예요. 너 어디 그걸 피해서 뭔 보리를 찾고 있냐. 그 괴로운 마음 가져와 봐라. 가져오려면 그걸 잡아야 되거든. 찾아야 되거든. 그게 뭔지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말에 그게 뭔지 잡으려고 하고 보려고 정면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호련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호련히 이 종소리가 울리듯이 호련히 일어난 분별, 생각, 그 생각에 잇따라 기대서 일어난 감정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리에는 텅 비었다. 그래서 근원이 공하다 이거예요. 공하다. 근원이 공하니까 근원이 공함을 보면 뭐가 돼요? 색을 조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부는 뭡니까? 반야심경의 색 즉 시공 공즉 시색이거든.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색이 이런 색이 있고 저런 색이 있고 색도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행복한 색이 있고 불행한 색이 있고 즐거운 색이 있고 괴로운 색이 있고 사람이라는 색이 있고 사물이라는 색이 있고 아니면 뭐 여자라는 색이 있고 남자라는 색이 있고 그게 색이거든요. 색. 모양으로 드러난 게 다 색이에요. 그러면 반야심경 어느 구절에 이거는 괴로운 색이니까 이거는 버리고 즐거운 색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색이 곧 공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뭇가지나 나뭇잎은 상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나뭇가지로 드러나든 아니면 나뭇잎으로 드러나든 행복으로 드러나든 괴로움으로 드러나든 아니면은 뭐 깨달음이라는 식으로 드러나든 깨닫지 못했다는 식으로 드러나든 그게 공했다. 그것이 이 호련히 이 허공과 같은 마음 여기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보라는 거. 그게 금강경 아니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요체예요. 절대 격가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근본 말단을 다루지 않아요. 왜? 말단을 다뤄봐야 그건 그림자 놀이밖에 안 돼. 원래는 그림자와 같은 거를 상대해봐야 헛개비는 상대할수록 더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그것의 존재를 인정을 한 것이지 그건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있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텅 비었다는 걸 봐버리면 그게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도 없죠.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주체도 사실 그림자와 같은. 그래서 무대 위에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들 하죠. 이 하나의 바탕 위에 이 무한히 펼쳐진 이 하나의 바탕 위에 온갖 것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척. 나인 척, 남인 척, 하늘인 척, 땅인 척.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 뭐 백본거사는 뭐뭐신 듯, 뭐뭐신 듯, 나인 듯, 남인 듯, 하늘인 듯, 땅인 듯, 깨달음인 듯, 깨닫지 못한 듯.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보세요. 그게 깨달음이라 해도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도 이름일 뿐이요. 비법도 이름일 뿐이요. 그게 말은 뭐야?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요. 깨닫지 못함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 나오거든요. 여전히 뭔가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함을 떠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로 그뿐인 것이지 그게 어떤 그 권위적인 언어로 언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거는 빈 이름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듣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거는 다 그거는 이름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게 왜 이름일 뿐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모든 분별이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어. 나의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감각이거나 나의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것도 없어요. 그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곳, 그곳, 저곳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시공간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관념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공간도 우리는 공간은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공간 있는 거 아닙니다. 관념과 감각의 조합일 뿐이에요. 그거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다가 해석이 들어간 게 공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100% 관념인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변화, 아까 화요일 날 보니까 막 성성해가지고 막 이만큼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시들어 있어요. 아, 시간이 지났구나. 이틀이 지났구나. 이 변화를 보고. 시간이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관념이. 이틀이 지났구나. 꽃은 무상한 거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하루살이의 삶만 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이 시든 꽃과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어요. 단지 어떻게 보면 속도의 문제인 것이죠. 안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근데 그 모든 변화하는 상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철두철미해지는 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딴 게 공부가 아니라. 자, 이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공명이 됩니까? 이게 안 쳐도 이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뭔지 이렇게 와닿습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본성, 자성, 본래 면목, 그 다음에 진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결 같은 게 있어요. 변함없는 게. 이것이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좋아하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나는 이 종이나 이 죽비와 다를 바 없는 무상한 것이고 진짜 나라면 이래야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민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항상성에 대한 그런 어떤 예민한 감각이 있거든요. 항상성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뭐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변화하는 것들 가운데서 보일 듯 말 듯 변함없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감각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하게 발달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탁 드러나면은 진짜 뭐 비유를 하자면 아주 가까이 알고 지냈던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만난 듯한 그런 존재를 만난 듯한 그런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다. 결코 낯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늘 여기서 살아왔고 쓰고 왔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볼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없었죠. 그럴 것이라고 누가 우리 눈 뜨고 뭐 저기 세상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모든 감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 쫓아가느라고 바빴지. 그 모든 것이 이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무슨 스크린과 같고 뭐 거울과 같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비유인 것이거든요. 거울이라는 물체나 스크린이라는 분리된 물체는 없습니다. 이 상이 곧 거울인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떼낼 수가 없어. 분리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불이라고 하죠. 즉 공이라고 하지. 색이 곧 공이지 색과 공 사이에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틈이.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면 분별하면은 온갖 것이 다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인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생각도 없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라.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저절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생각으로 막 이해하고 알고 하던 그런 습관 때문에 이제 공부가 좀 쉽게 이렇게 이 자리가 와닿지 않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이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 생각, 판단,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니면 맞다, 틀리다, 뭐 들은 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법문을 들으면 있는 것 같고, 안 들으면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분별심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분별되는 모양에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이것일 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말 했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도 말씀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제가 그걸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도 없는 그것. 제 말이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의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저도 대상이고 여러분이 이 분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난 대상입니다. 뭐냐? 헛개비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여기서 드러났죠. 나라는 어떤 개인, 이것도 헛개비고 나와 결코 떨어져서 있어 보지 않았던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참 묘해요.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을 때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거나 체험하지 않거나 똑같은 사실 현상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드러나는. 근데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을 때의 어떤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삶의 무게, 번뇌와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다 한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자각은 엄청난 그 차이를 주거든요. 어떤 차이냐면 그냥 이상하게 딱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실체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분리돼 있다라고 여겨지면 너무도 강력하게 그 타자의 어떤 존재감이 강력해지고 나의 존재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분리가 번뇌거든요. 딴 게 번뇌가 아니라. 한번 조금이라도 이 자리가 이렇게 와닿는다면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미세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또 하다가도 분별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너무도 저 사람의 어떤 존재감이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때는 분리에 떨어진 것이고 그러다가도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이야 해서 탁 내려놨을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까지도 막 욕을 하고 있었어 나한테. 근데 탁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그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서 미소가 흘러나와.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걸 순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의 일일 때와 천갈래 만갈래 흩어져서 따로 있는 그런 일일 때에는 그 마음의 어떤 그 부담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번뇌가 뭐냐. 번뇌는 어떤 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 있느냐, 깨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는 그래서 뭐냐? 삶의 모든 장애는 자기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밝으냐, 밝지 않느냐의 그 번뇌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잘 보지. 그래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 이 자리? 아니요. 이 자리 너 말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종을 치니까 왜 종을 자꾸 치냐고 물어봐요. 안 쳐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계들이 어떤 이런 감각적인 자극들이 뭔가 문득 환기시키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더 실감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왜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자꾸 종을 치고 북을 치고 백추를 치고 죽비를 치고 하는 이유가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거예요. 환기시켜 주려고. 만약에 이런 자극이 없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업력, 생각이 떨어지는데 확 끌려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공부에 힘이 붙으면요. 이거 굳이 칠 필요가 없어요. 치기 전에도 분명하고 어둡지 않은데 뭘 이렇게 수고스럽게 칩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공부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환기시키는 거고 진짜는 뭐냐? 부족함이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진면목. 우리 옛날에 진면목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진면목은 딱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다 나중에 뭔가를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진면목이 아니야. 그건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래 면목, 진면목이라 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고 이것이 저 자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 본질적으로. 형상을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왜? 찰나 이 존재는 내가 과거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분별에 의해서 이게 화신이라는 거. 화신. 분별에 의해서 지금 이게 화신이에요. 화신. 우리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야죠. 이게 화신이에요. 지금 찰나찰나 여기서 드러나는 화신. 이건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사시면 돼. 나는 순간순간 이렇게 헛개비처럼 드러나는 화신이구나. 그러면 내 생각이나 내 관념 이런 것에 매이지도 않게 되고 강요하지도 않게 됩니다. 내 생각, 이 화신한테서 일어나는 헛개비와 같은 것에서 일어난 그 진짜 헛개비의 또 헛개비와 같은 생각이
무슨 누구한테 강요할 그런 건덕지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지키고 있던 그런 그 기준들이 싹 빠져나가면요. 그 자리에 뭐냐면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예전에 내 색안경을 끼고 봤거든요. 내 마음을 텅 비우고 보면요. 너무도 자비롭게 보게 돼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내가 막 지키고 있었던 것 때문에 좁아져 있었던 거라 이 기준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넓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텅 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존재가 확장된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이랄까? 그런 무한한 것 같아. 그리고 막 받아들여도 담기지가 않아요. 그게 아마 통밑이 빠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마음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냥 뭐랄까 이걸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그 공부가 깊어질 때의 어떤 내적인 풍경, 공부가 깊어질 때의 내적인 풍경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사실 공부할 때 많이 궁금했는데 비유를 하자면 뭐가 되냐면 그냥 나라는 존재가 헛개비로 되어가는 과정 이런 거예요. 헛개비로 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헛개비이기 때문에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헛개비가 돼야 돼요. 저는 사실은 좀 그 등치도 있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전혀 그런 어떤 그 존재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엄청난 다이어트죠 이거는. 그걸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랄까 점점 뭐냐면 허공이 되어가는 거예요. 허공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자꾸 저항하면은 그 사실은 공부가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사라지는데 남이라고 남아 있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나라는 존재인데 남이라는 존재가 남아 있겠습니까?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부처도 없는데 중생이 남아 있겠냐 이거예요. 완전히 다 똑같이 평등해지는 겁니다. 허공처럼. 허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것이고 모양만 그것이고 색깔만 그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만 이것인 거예요. 이 세계가 이 마음 하나로 다 스며들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진짜 이 돌출된 부분 없이 따로 떨어져 나간 부분 없이 싹 숨이 죽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엊그제 어느 보살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김치를 이렇게 담그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배추가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고춧가루가 필요하고 딱 재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배추 탁탁 썰고 소금을 탁탁 뿌려서 절이고 그 다음에 그게 절여지면은 양념 착 해가지고 착착착착 묻히면 돼. 이렇게 설법하시는 분이 있고 뭐 몽지릴라는 배추를 쪼개는데 그냥 반으로 뚝 자르고 뚝 자르고 뚝 자르고 뚝 자르고 8등분 딱 해가지고 거기에 소금을 소금을 넣는데 한 입 떼고 넣고 한 입 떼고 넣고 한 입 떼고 넣고 그래서 푹 절여가지고 양념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어차피 김치 만들어 내는 거랑 똑같은데 이 공부의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금물이 법의 바다라고 칩시다. 배추를 거기에 탁 담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김치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숨이 다 죽어야 돼요. 흐물흐물하게. 숨이 안 죽은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말도 틀려요. 그것도 사실은 왜냐하면 배추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는 거야. 물과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과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숨이 다 죽어가지고 존재감이 사라져서 그냥 빛깔만 남아있고 물과 하나가 돼버려요. 그것도 근데 또 물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것이 다 희석되고 탈락해서 물이라는 물질감 있잖아요. 그것도 없고 공기와 같이 돼버려야 돼요. 허공과 같이. 공기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도 늘 있잖아요. 마치 공기처럼 이렇게 존재감이 이렇게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푹 젖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드러났으면, 이 자리가 드러났으면 모든 판단과 해석과 그걸 내려놓고 뭐 내가 나날이 공부가 돼간다, 되어가지 않는다, 법문이 잘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그런 판단 다 내려놓고 그냥 바보같이 여기에 다 있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는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뭐 물에 불리듯이 떨어져 나가고. 응?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욕탕에 가면은 그 따뜻한 그 온탕에 탁 들어가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 밀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그건 이물질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평소에는 이게 땐지 피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분별 망상들은 이제 저절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 그러면 보이면 더 빨리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라는 거예요. 막 이게 어디 찾아다니면서 이게 밀어내는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모든 판단과 해석을 내려놓고 여기에 푹 그냥 젖어 들으시는 게 그게 공부는 이제 좀 성숙되어 가는 것이지 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도 이게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발효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된장 담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원래 콩에서 시작되는데 된장은 콩 맛이 아닌 거예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인연이 무르익어야지 변화하는 거야, 내 자신이. 그럼 우리 공부하다 보면 점점 나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예전에는 너무 막 거칠고 날카롭고 막 드세고 그랬는데 그것이 숨이 저절로 죽어가면서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그게 발효가 되어가면서 공부가 되면은 그냥 모양은 그렇고 색깔만 그것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어 거기에. 그런 식의 이제 변화. 그러니까 예전과 다름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별로 달라진 거 없거든요. 슬프면 슬프기도 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어록에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이 자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은 출가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자식도 다 낳고 그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손자까지 다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손녀가 먼저 간 거야. 여기 우리 왕 원장 얘기처럼. 자기가 원래 가도 먼저 가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순서 같은데 갈 때 보니까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손녀가 먼저 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우는 거야. 그 슬피 울어.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분은 돌을 닦아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법력이 도력이 엄청날 텐데 왜 이렇게 범부처럼 중생처럼 울고 있냐.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돌을 닦으신 양반이 왜 이렇게 손녀가 죽었는데 고슬프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울지 할머니가 울어주지 그럼 누가 울어주냐고. 그런 걸 보면은 모르죠. 근데 공부를 이제 한 사람은 알죠.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슬픔 뿐이고 스스로도 알아. 근데 울어줘야지. 울 때 울어줘야고 웃을 때 웃어줘야지. 그러면 뭐 울고 싶을 때 웃어야 돼? 그게 공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울어야 될 때 마음을 가만히 안정시키고 앉아 있어야지. 그거는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색을 다루는 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색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다 응하되 그게 공이라는 걸 그거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남은 알 수가 없어. 모양은 다
별반 다르게 없는데 그 공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눈뜬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진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도인이구나 깨달았구나 하는 증거를 모양에서 찾는다면 저 사람은 도인이니까 울지도 않는구나. 그 사람 공부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남이 눈치채게 공부했잖아. 그건 색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색이 달라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오. 색이 곧 공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공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색을 다루는 것만 할 수 있어요. 현상만 조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뭐야? 공부는 어떻게 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거는 뭐야? 색이 곧 이 마음이라는 걸 밝게 보는 게 그게 공부지. 그건 어떻게 뭘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겁니까? 그냥 척 보면 척입니다. 그냥.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손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매사에 여기에 밝으면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분명해지면. 그러니까 법으로 안 보고 이렇게 대상으로만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노력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사라져 버리면 그냥 이상하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부분도 보이고 하나도 보이고 같이 보이는 거죠. 그게 자기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밖에서 이게 보고 있어. 그냥 이거 묵묵히 이걸 비추고 있고 내가 거기서 연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야. 그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수긍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오늘 이제 대서장 이 왕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는 경계 중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지만이라도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으면 공부에 많은 어떤 지침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추천해주고 싶은 이 내용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큰 경계는 사실 우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마음속에 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한번 보시라 이거죠. 공부를 하면서 뭔가 혼란을 느낄 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286쪽입니다.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간이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간법이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세간법입니다. 부자는 천성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죽었는데도 아버지가 번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자식이 번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억지로 멈추고 막아서 울고 싶을 때 울지 않고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부러 천리에 거스르고 천성을 소멸시키려 하는 것으로서 마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소리를 죽이고자 하거나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끄고자 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번뇌할 바로 그때도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단락 아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간법이 출세간법이라는 걸 깨달은 공부지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간이 따라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부의 잘못이 뭐였냐.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데 나는 이거는 틀리고 그거는 맞았어. 이 설정 속에서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런 것은 없어. 이게 다야.
그런 것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환상일 뿐이고 지금 저절로 눈앞에 구현된 이게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오롯이 나의 세계인 것이고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 이게 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미련이 남아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선택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얻어야 돼. 누가 그것이 있다 하던가요? 누가 그런 것이 있다 하던가요? 자기 생각이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공부를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만족 때문에 하거든요. 나 앞에 펼쳐진 삶의 불만족 때문에. 근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원래 완전한 것이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 없습니다. 상상 속에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 지옥은 상상이고. 지옥은 분별할 때 틈이 벌어질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아무런 판단 없이 딱 보면 이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말하자면 그냥 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예요. 묘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신비의 색채가 괴로움으로 드러나고 있고 행복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그건 내 생각의 해석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게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신비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주선 타고 뭐 달나라나 화성 가는 게 신비로운 게 절대 아니고 지금 눈앞에 이렇게 저절로 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달나라 가고 우주 가는 건 내가 노력해야 돼. 조작해야 되는 거야.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노력하니까. 근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이건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눈앞의 신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간의 그게 뭐냐? 이것이 세간 아닙니까? 이것이 출세간이지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출세간에 가려고 했죠. 어떻게 세간으로 돌아와야 돼. 이 세간으로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는 출세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세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공부가 아니라 구경은 바로 지금 여기다. 구경을 못 이룬 이유는 구경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이게 다다. 이게 완전하다는 거. 세간법이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세간법입니다. 어디 가려고 하려는 그 노력이 끝나는 것이 구경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구경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죠?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창조하고 있잖아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데요.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네. 부자는 천성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죽었는데도 아버지가 번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자식이 번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세간적으로도 자식과 부모는 하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의 뭐 동일시 돼 있다시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통념인 것이고 우리는 자식을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 세속의 어떻게 보면 그 이치인 것이고 법칙인 것인데 더 나아가서 뭐냐? 자식이 곧 나고 내가 곧 자식이다. 자식이 곧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법의 세계로 봤을 때는 자식만 나냐? 아니죠. 아무리 모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나고 아무런 말 못하는 나무 토막도 나고
하늘도 나고 땅도 나고 이 천지가 전부 나의 몸이다. 이거 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그 진짜 이상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가는 걸 느낍니다. 자비로워지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은 뭐 미워하지 말고 뭐 죄를 미워하라 이런 말들도 다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거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의 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자식이 변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자식 문제만 이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프면 슬픔을 느끼면 안 되고 화가 나면 화를 내면 안 되고 괴로우면 울면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이전과 다름없이 화도 나고 이렇게 괴롭기도 하지. 여기서 말하면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자식이 죽어서 슬프면 울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해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어떻게 합리화를 한다거나 변명을 하게 되거나 분별심을 그런 식으로 작동시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럼 뭐냐? 똑같이 나한테도 적용될 수가 있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걸 억지로 안 하려고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화내면 안 돼. 이것이 사실은 그 막 소리를 높이면서 조용하기를 바라는 거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인정해 주세요. 단지 그것이 왜냐하면 그거를 색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러운 그런 습관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공임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일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근데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강력한 조작을 그게 바로 에고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그 존재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뿐 아니라 저 자신도 아주 치사해요. 조그마한 것 갖고 화나요. 그거 받아들이세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공부한 사람이니까 더 너그러워져야 돼?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못난 면을 인정해 주세요. 원래 그래요. 다들 그 공부하다 보면 그걸 다 보게 되거든요. 나는 이런 식으로 망상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치사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제야 그게 보이는 것이지. 인정해 주세요. 원래 에고는 원래 그래요. 근데 막 포장을 하려고 그래. 나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화내면 안 돼. 응? 속상해하면 안 돼. 서운해하면 안 돼. 그것이 공부를 가로막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 흐름대로 딱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걸 가둬놓기 때문에 그게 계속 똑같은 형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정해버리면요. 나한테 특별한 존재감을 부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는 자아의식이 점점 너덜너덜해지고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고.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헛개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억압된 아니면 이렇게 틀에 박힌 나라는 게 강하거든요. 인정하세요. 못난 구석도 인정하고 못나고 잘난 건 아니죠. 그 못난 면도 습관인 것이고 잘난 것도 어떻게 살아오다가 인연이 그러해서 그렇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된 것인데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무런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연이 그런 식으로 발현되고 있을 뿐이니까. 만약 억지로 멈추고 막아서 울고 싶을 때 울지 않고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부러 천리에 거스르고 천성을 소멸시키려 하는 것으로서 마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소리를 죽이고자 하거나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끄고자 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번뇌할 바로 그때도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 이렇게 공부할 때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누구나가 겪는 어떤 딜레마, 장애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물론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도 어떤 커다란 전환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또 한 번의 이게 뭔가 패러다임이나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체험 초기에도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고 이거는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잘하는 것이고 잘 나아가고 있고 이거는 못하는 것이야. 판단하고 있는 내가 앞장서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공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전히 하고 있거든, 공부를.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공부는 공부라는 것도 다 놓아버려서 그 하는 자가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라는 것이 앞서서 판단해서 이건 공부가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놈이 있는 거는 아직 공부를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시라는 거예요. 다 허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인연에 그냥 다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진짜 우리가 물속에 온몸을 다 담그듯이.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아주 공부의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 힘들었을 때 내가 앞서서 공부해왔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자꾸 조건을,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라는 어떤 앞장서서 공부하는 자가 하는 거는요, 다 경계를 표준으로 삼아서 하는 공부거든요. 더 나아가고 있고, 더 조용해지고 있고, 더 생각이 사라지고 있고. 생각 이전의 일이 이건데 생각이 많고 적고가 무슨 공부가 되고 안 되고의 일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자가 있으면 그거는 그 공부의 근거를 다 경계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공부하는 자는요,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만 상대하고 그림자만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것의 본성은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 그림자가 나서서 하려는 그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도 언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야 돼.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공부하는 자는 없고 그냥 뭐랄까 이 삶에 주어진 인연이 그냥 공부인 거예요. 그냥 이게 스승인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 여전히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해왔던 어떤 주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치 않은 경계가 오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 근데 그때 내가 피하고 싶어 하고 있어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거기 있어야 돼. 뭔가 바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에고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감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에고의 소리인지 욕구가 이런 것인지. 근데 그 욕구가 그 욕구를 놓아버리면 주어진 인연이 이게 내가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흐름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가야 될 길이 잘 보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면 그 내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아가 되는 공부.
아공 법공이 돼야 되는데 아가 자꾸 추구하는 길로 가면은 그게 공부가 되겠냐고, 거꾸로 가는 공부가 되는 게 그 감각이 자기한테서 생겨나는 게 어렵고, 그게 에고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렇게 감별해내는 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에고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에 속다 보면 그거는 계속 힘을 얻거든요. 그게 자기 안에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의 감각이. 그 어떻게 감각이 생기냐면은 크게 당해봐야 돼요. 크게. 그러니까 내 에고가 감당할 수 없는 경계에 한번 딱 부딪히면 그 에고의 한계를 느끼게 돼.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에고의 한계도 몰랐고 에고가 왕인 줄 알았지. 그 한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떤 심기는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같은 이런 느낌? 그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다란 어떤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체험하기 전에도 한번 죽을 고비 만나야 되고 체험하고 나서도 한번 죽을 고비 해야 된다는 건, 체험하기 전에는 그 순간적으로 에고가 탁 힘을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에고가 정신을 못 차린 순간 그 조건이 탁 형성됐을 때, 근데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조복이 안 돼요. 항복이 안 해. 또 이제는 어떤 식으로 변신했냐면 공부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써요. 그러면서 막 공부를 판단하는 거야. 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화를 내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해야 돼. 질문 하나 예. 좀 전에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가 나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화가 일어날 때 참지 말고 화는 내대 그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해석이고, 어떻게 하면 오래 안 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라 오래 가도 상관없어요. 오래 가도 상관없는데,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랑 이럴 거예요. 알아차리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공부가 좀 덜 된 사람은 오래 걸리고, 공부가 되면 될수록 빨라지고, 어떤 사람은 꿈틀할 때 알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탁 각하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화를 내는데 속에서는 웃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 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래 가고 안 가고도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보여요. 이게 뭔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보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원각경이 얘기하잖아요. 환이 환인 줄 알면 그게 곧 각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무슨 질문이냐면, 화가 나고 있는 나뭇잎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 나뭇잎을 지금 따야 됩니까? 나중에 따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 나뭇잎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오로지 공부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보게 되면 화가 막 나다가도 이게 잘 나지도 않고 강도도 사라지고, 화나도 금방 알게 되면서 이게 점점 화가 이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옛날에 습관이 다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게 되면 보게 돼요. 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화의 강도도 약해지고, 그런 감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건 느꼈거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되게 좀 그 가정적으로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뭐 몇 년 됐어. 화가 없어. 내한테 화가 안 나는 거야. 화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야단치지 않거나 그건 아닌데,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감정에서 막 솟구치는 그런 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화. 그래서 화가 도대체 어디 있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화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평상시의 일인 것이고 이렇게 큰 경계가 아니었겠죠. 근데 요번에 막 일이 막 하니까 막 이 문제가 뭐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결혼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가장 그 일해야 될 시기에 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이 한꺼번에 막 상상이 되니까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일종의 스트레스가 약간 올라오니까 순간적으로 짜증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 짜증 나는 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수월한 경계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데 깊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뭔가 밀착되어 있는 그것에서는 여전히 화가 남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평소에 안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몇 개월을 아니면 몇 년을. 근데 가장 밀착되어 있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바가 딱 보이는 일이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는 이런 식의 불편함이나 짜증이라는 게 아직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을 똥 살 똥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 때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이라도 짜증이 났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수월하게 사라지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깊이 어떻게 밀착돼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탁 이게 폭발할 때는 그게 밑둥에서 조금 그렇게 남아 있고 힘이 남아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죠. 이것도 시간 문제다.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 해소되고 떨어져 나갈. 그리고 그런 위기가 자기가 뭐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어떤 공부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딱 정신 차리게 되고 이런 것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탁 놓아버리게 되고 모를 때는 놓지를 못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위기 순간에 딱 촉발되는 걸 보고 인지가 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뭘 담아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수월하게 인지가 되면 놓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만약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살님. 만약에 화가 나더라도 또 습관이 일어나고 있네 이게 보이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알면서 화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화와는 지금 질이 다른 화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는 화가 길어지지도 않고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낱낱을 갖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뭐가 일어나든 간에 그게 긍정적인 경계든 부정적인 경계든 간에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났구나 아니면은 또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살님. 아직도 뭔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예. 이렇게 이게 생각이나 이런 게 환상이라는 거는 예. 확실히 와닿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금 당장 예. 실현했을 때 예. 제가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 예. 상대방이나 이럴 때는 예. 그 상황에서는 진짜 갈팡질팡 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어떤 뭐 선택의 문제입니까? 일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일할 때 예. 뭐 만일에 여보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예. 진짜 마주보기 싫은데 이렇게 대면하고 있을 때 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감정적으로 예. 올라오고 생각도 너무 강한 게 있어요. 예. 올라오고 이럴 때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정을 보시면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예. 대상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상대를 보지 말고. 그러면 그 점점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이 공부하는 사람 자기한테 와 있어야 돼요. 이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 조작이에요. 그거 조작이에요. 그 회피하려는 어떻게 보면 합리화의 과정이거든요. 물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경계는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그 조작은 불가피할 수가 있죠. 살려니까. 근데 왜 이제 아주 공포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뭐 잠도 못 자고 죽을 것 같을 때 사람마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직면하라 하면 자기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 힘이 있는 만큼 보라는 거죠. 그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막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피할 수 있으면 너무도 괴로우면은 피하되 만약에 웬만큼 견딜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거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극복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는 다. 피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직면하면 없어요. 뭐가 없어. 우리가 직면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의 감정이나 어떤 불편함의 감정이 있는 것 같고 큰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직면하면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일이 그래요. 그게 어떤 두려움이든 아니면 불편함이든 불안함이든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점 맞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초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시야가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데도 도망갈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공부는 사실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 있는 그대로 보라 이거예요. 직면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이제 약간의 합리화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인데 합리화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다 보면 됩니다.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그래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지는 잘 몰라. 근데 한 달이 다르고 뭐 계절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고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힘을 얻어서 그 경계가 가벼워져요. 상대적으로. 이게 힘을 얻으면. 경계의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을 키우면 경계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져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권투나 머리 시합할 때 한 번씩 툭툭 쳐보면 자기가 힘이 세면 상대가 힘이 약한 힘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내 힘을 키우는 거예요. 상대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뭐 바이러스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게 장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면역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지독한 그게 오더라도 이제 자기한테는 병이 안 된다. 그게. 자기를 보십시오. 항상.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 좀 여기 했는데 일단은 요 한 달락만 오늘 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